자, 친구들 진도 나갑시다. 부지런히 나가죠. 말했다시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도를 조금 나갔던 건 오늘 부지런히 나가기 위함이었어요. 그쵸? 맞아요? 저거치 안 나온다고. 다음 시간에 안 나온다고. 계획이요? 그래야지. 근데 월요일날 월요일까지 되잖아요. 뭐 호수 그랬네. 맞다. 월요일에 수업 있지? 확통도 해야 되잖아요. 잊고 있었어. 열심히 해. 뭐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야, 일주일을 놀 수 없다니까. 야, 그럴 수 없어. 그렇다고 네가 금요일에 나올 거야? 그것도 싫잖아. 응. 뭐라고 엄마? 10시부터 1시랑 2시부터 5시. 5시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이에요. 네. 이제 끊겼으니까. 자, 친구들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가와 감소를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극대와 극소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증가와 감소는 뭘로? 프라임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했어요? f 프라임이 0보다 클 때, f 프라임이 0보다 작을 때. 자, 그럼 극대랑 극소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정확해요. 오, 훌륭합니다. f 프라임이라는 애가 부호가 바뀔 때인데 어떻게 바뀔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증가하다 감소할 때 극대가 되는 거고요. f 프라임이라는 애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극소가 되는 거예요. 즉 프라임이 0이 되는 건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이지 걔가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부호가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루는 겁니다. 오케이? 극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다 보니 그 과정 중에 0이라는 애가 튀어나오는 것 뿐이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찾는 건 맞지만 프라임이 0이라고 무조건 극값을 갖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 프라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냐? 그게 좀 번거롭죠.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을 하나 더 제시할 거예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걸로 하는 게 맞는데 f 프라임 x가 특별히 0일 때 그때의 프라임 a가 0일 때 그때의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걔 극대값 나옵니다. 교재에 108페이지 맨 밑에 써 있어요.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극대와 극소의 판정. 또 f 프라임 a가 0인데 f 더블 프라임 a가 0보다 크면 극소를 갖습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그냥 사례를 한번 이야기할게요. 극대라는 건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가? 극대라는 건 이렇게 생긴 애죠. 맞아요? 맞아? 자, 이게 속도와 가속도 개념이 제일 그래도 괜찮은 방법이라서 위치라고 할게요. 위치의 그래프야. 자, 위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여기 있다가 움직여. 그래서 극대 찍고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 말은 내가 가다가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속도라는 애가 이게 기울기가 속도죠.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치? 근데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건 가속도는 뭐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 가속도 뭐죠? 속도의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죠. 속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걔가 0일 때 극대가 됩니다. 반대로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건 속도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도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건 얘의 기울기인 가속도 얼마라는 거예요?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극소가 되려면 프라임이 0이면서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면 됩니다. 왜 이딴 짓을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안 돼.
내 돈 아니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이딴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를 미분하면 얘죠. 맞아요? x가 파이에서 0이 됩니다. 얘가 프라임이에요. 그쵸? 얘가 프라임입니다. 파이에서 뭔 소리야? 2분의 파이에서 0이 되죠. 극대예요, 극소예요? 이거보다 큰 거 대입할 수 있어, 니네? 4분의 파이 제곱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을 못해요. 대입을 못한다고. 그냥 못하는 순간이 생겨. 왜냐면 우리가 뭐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지 같은 합성함수를 다루기 때문이야. 그냥 그래프도 판단이 힘든데 합성함수 그래프는 애초에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이거를 실제로 관측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등장한 겁니다. 더블 프라임을 쓰면 어떻게 돼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물론 그게 뭐 깔끔한 형태는 아니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이러면 진짜 저 2분의 파이에서 0이 아니잖아. 이러면 그래도 확인할 수 있나? 자, 그 다음에 이러면 확인이 되긴 하네. 숫자를 잘못 가져왔다. 자, 어쨌든 그냥 각설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x 제곱 사인 x 제곱 이렇게 되죠. 루트 2분의 파이라고 할게요. 루트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얼마예요? 0이죠. 루트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1이고요. 얘 마이너스라서 0보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죠. 0 빼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은데 기울기가 0이니까 뭐다? 얘 여기서 뭐다? 극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좌우를 비교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건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면서 동시에 저렇게 된다면 우리가 극대임을 극소임을 얻을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저 더블 프라임이, 그러니까 프라임 A가 0이고 더블 프라임 A가 저렇게 부호가 있으면, 저렇게 부호가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극대 극소가 분명한가요? 즉 부호를 우리가 바뀌는 거 확인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맞습니다. 부호가 바뀌는 거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저렇게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가 있으면 걔는 반드시 극값이 생깁니다. x세제곱 같은 애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한번 사례를 들어보죠. 우리가 그냥 편한 건 다항함수니까 f 프라임 0이 0인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f 더블 프라임 0은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3x 제곱, 미분하면 6x죠. 0이죠. 맞죠? 부호가 0보다 크다 작다가 없죠. 그래서 얘는 극값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겁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질문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만 더. 수학2 얘기했으니까 수학2 얘기한 김에 x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애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f 프라임 f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쵸? 극대라는 거 우리는 이미 당연히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이계도 함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계도 함수가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6x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인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가요? 만약에 미분을 2번 했는데 0이 됐다. 걔는 극대 극소를 안 갖는 겁니다. 적어주겠어요? 여기 옆에다가 여기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된 거. 잠깐 여기 옆에 있네. 맞지?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만 쳐주세요. 여기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f 프라임에는 0이고 f 더블 프라임 a가 0이면 극값을 판정할 수 없다. 오케이? 동그라미 쳐놓고 그것까지 기억해 줍시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이거 진행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음 파트에서 조금만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은 말했다시피 다른 걸 할 거라서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할 거라서 문제는 많이 나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숙제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약간 제가 어그로 끌긴 했는데 숙제는 많지 않을 거예요.
뭐 그래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잠깐만 몇 문제냐? 너무 적으면 또 좀 그러니까 맞지? 아마 50문제 안 될 겁니다. 이번 숙제 별로 없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잡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오늘 유형 5까지 정도만 나갈 겁니다. 유형 5 정도까지 나갈 것 같다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뭐? 아 예상했어? 훌륭한데 오래 있었다고 예측하는 수준이 됐구만. 자, 개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관련된 이야기 해봅시다. 793번. 아, 그래도 왜 오른편, 저희 왼편에 써놓을까요? 여러분들 아직 적응 안 됐으니까. 그때는 F'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그리고 F'A가 0이고 D'A가 어떻게 0보다 작을 때, 극소는 F'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그리고 F'A가 0이면서 D'A가 뭐다? 0보다 클 때 이렇게 된다. D'A는 일종의 가속도로 봐주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저 수학2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속도 누구예요? 중력 가속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던지면 내려오죠. 네. 위로 블록된 형태는 그러니까 극대가 있는 형태. 던지면 다 내려오잖아. 누구 때문에? 중력 가속도 때문에. 그렇죠? 중력 가속도는 밑으로 가고 있죠.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D'이 0보다 작으면 극대가 생깁니다. 중력 가속도 기준을 생각해 주면 돼요. 나는 그렇게 기억하긴 했어. 그래서 아까 속도와 가속도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사례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얘에 딱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중력 가속도니까 위로 저기 극대가 있더라. 그럼 반대겠다. 극소라면은 D'이 0보다 커야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줄 수도 있는 거겠죠. 일단은 거듭 말했지만 미분은 뭐라고? 암기 과목이에요. 외우고 진행하는 겁니다. 알았죠?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b라는 애가 x는 3에서 극소가 2분의 3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야? 대입하면 그쵸? 2분의 3이고 미분에서 3 대입하면 뭐다?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계산하기 짱나게 생겼는데? 자, 미분에서 3 대입하는 것부터 할까? 이거부터 할까?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8분의 9a 더하기 b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미분에서 3 대입하는 거 할까? 자, 이거는 근데 미분부터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2a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미분 a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3 집어넣는 거고요. 8의 제곱분에 저기 3 대입하면 6a 빼기 3 곱하기 8 8 곱하기 6a 마이너스 3 빼기 6에다가 9a 더하기 b 빼기 9 이렇게 됩니다. 그게 0이죠. 오 깜짝이야.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8분의 12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9a 더하기 빼기 9가 얼마예요? 12죠. 얘가 12라서 8 곱하기 6a 빼기 3이 얼마? 72입니다. 그래서 얘가 9여야 되니까 a는 2고요. a가 2면은 b가 3이 됩니다. 둘 빼달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계산이 좀 길죠?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네. 아니 뭐 원래 암기해서 계산만 하는 과목인데 계산 정도라도 길어야지 이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틀려주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미적분이 성실한 애들이면 다 잘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머리가 좋은 애들이 물론 잘할 수 있긴 한데 성실한 애들이 꽤 잘할 수 있어요. 성실한 애들이.
머리 믿고 하는 케이스들은 오히려 이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다 못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성실한 애들은 그냥 꾸역꾸역해서 말했다시피 이게 계산력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웬만큼 성취가 펼쳐집니다. 오히려 수학2보다 얘가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수학2가 3등급 떴는데 미적분은 그렇죠. 수학2가 2등급 떴는데 미적분이 2등급 뜨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냥 미적분은 인원이 반띵이야. 그치? 그러니까 원래 보통 1등급 뜨는 애들끼리 미적분 2등급, 1, 2등급 나눠 갖는단 말이야. 근데 걔가 2등급에서 1등급, 2등급 갔다는 건 사실상 등급이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됐다는 거지. 그게 되기도 해요. 좀 성실한 얘기는 했어. fx가 x 더하기 루트 2-x분의 1입니다. 극소를 구하래요.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미분. 몫의 미분이니까 제곱분의 앞에 거, 마이너스 앞에 깔고요. 1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x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 루트 2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다 필요 없고요. 2분의 2 다시 2 곱하기 2 루트 마이너스 x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x 빼기 1입니다. 이게 0인 거라서 루트 2 마이너스 x가 2분의 1인 거라서 x가 4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f에다가 4분의 7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7 더하기 2분의 1분의 1 그래서 9분의 4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올 수 있죠. 문수님 이게 극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야 근데 그 값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극소값 물어보면 얘가 극소겠지 않겠니? 그치? 극소 0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 0 되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극소겠지.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얘는 극소 근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극소가 얘만 있는 걸 그렇다고 우리가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건 너무 끔찍해. 그래서 이건 이계도 함수로 보는 것보다는 그 근처값을 비교하는 게 사실 좀 낫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그 값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쵸? 여기에다가 x에다가 지금 저 4분의 7 기준으로 근처값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자 1을 넣어보겠습니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분모는 당연히 뭐죠? 분모는 그냥 플러스겠지 그치? 분자가 2분의 2 빼기 1이라서 0보다 크죠? 0보다 컸는데 0이 됐어. 그럼 그 다음 거 뭐겠어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뀐 거 여기 마이너스 있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거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0보다 작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 하긴 할 거예요. x가 0보다 크다고 했죠? 맞죠? x가 0보다 크면 우리가 저기다 무한대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 못합니다. 왜? 근호 안에 있는 게 0보다 커야 돼서 2보다 작다라는 전제가 깔려요. 자 그러면 대입해보죠. 자 x에다 0 대입하면 얼마죠? 루트 2분의 1이죠. 맞아요. 2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래프가 루트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가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저 4분의 7 대입하면 아까 얼마였어요? 9분의 4죠. 작아졌죠. 네. 치고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왜냐면 9분의 4가 2분의 1보다 작잖아. 그렇잖아. 아직 반 안 넘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9분의 4가 2분의 1보다 작아서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극값이니까. 이렇게 가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쵸? 그럼 얘보다 2분의 1보다 컸어야 되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걸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냥 다양하게 설명해 봤어요. 이계도 함수를 실제로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겁나는 경우가 많아요. 식이 진짜 지저분하면 아까는 코사인이라서 오히려 대입할 엄두가 안 났지만 이런 거는 오히려 이계도 함수를 할 엄두가 안 내는 게 맞아요. 저걸 꾸역꾸역 했다? 어우, 인간 승리. 인정해드리죠. 근데 추천하진 않는다. 알았죠? 800번 보도록 할게요. fx가 2x제곱 더하기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미분부터 합시다. f'x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2의 2x제곱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얘가 0 되는 값이 있나 봐요. 그쵸? 언짢은데? 2의 2알파 제곱은 k라고 할 때 x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근이 몇 개 있어요? 근 한 개밖에 없잖아 지금. 아, 이해가 잘안가요? 얘가 지금 0 되는 거 찾는 거죠. 얘가 0 되는 거 찾는 건 2의 2x 제곱과 y는 k의 교점의 개수죠. 2의 2x 제곱 어떻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죠. y는 k와의 교점 몇 개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의 2알파 제곱은 k는 근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x는 알파라고.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 뭐 쓸 수 있긴 한데 뭐 모른다고 합시다. 기억은 틀렸죠. 그래서 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극소일까? 일단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f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k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2의 2알파 제곱이 k잖아. 그럼 2의 알파 제곱은 얼마야? 루트 k죠. 더하기 루트 k분의 k라서 2 루트 k가 되고요. 그쵸? 극소인지 극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틀렸죠. 2 루트 k입니다. 그쵸? 2 루트 k예요. 이해가요? 디귿. x는 1에서 극값을 가진다면 누가? 그럼 알파가 1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k는 얼마예요? 2의 제곱. 네, 맞죠. 어렵지 않죠? 804번. fx는 2ln x분의 x 라는 애가 x는 a에서 극소값 b를 가진대요. f'x부터 합니다. 자, 몫의 미분이에요. 이 ln x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빼기 분모 미분하고 분자 그대로. 그러면 이 ln x의 제곱분의 이 ln x 빼기 2라서 x가 2일 때 극값을 갖겠죠. 근데 그 극값을 문제에서 극소값이라고 이야기해줬고 얘가 b라는 것까지 알려줬어요. 얘는 a가 됩니다. 자, b는 f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은 2분의 2가 되고 얘가 b입니다. 얘랑 얘를 뭐 해달라 했어요? 더해달라 했으니까 2분의 3, 2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생각보다 문제에서 보통 힌트를 다 줘요. 극대인지 극소인지.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해도 됩니다. 짜잔, 세 문제밖에 안 남았죠? 잠깐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니, 시간이 딱 맞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해보죠. 810번. fx라는 애가 sin 세제곱 x 2x네요. 그 값의 개수예요. f'x가 뭐예요? 3 sin 제곱 2x 곱하기 코사인 x입니다. 맞아요? 속미분 안 했죠? 그래서 6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3 사인 제곱 2x인데 속미분해서 코사인 2x 곱하기 2까지 와서 이렇게 썼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x가 0과 파이 사이에서 0 되는 값입니다. 사인 2x부터 그려볼까요? 사인 2x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코사인 2x 이렇게 있고요. 사인 2x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파이까지. 자, 여기 등호 있냐? 없네. 여기 근 하나 있죠. 2분의 파이에서. 코사인 2x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파이까지.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죠. 맞아요. 그럼 극값 몇 개처럼 보여요? 3개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럼 이제 확인해야 될 건 이거예요. 과연 여기에서 극값이 정말 3개인가? 자,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2, 24, 사인 2x, 코사인 2x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2, 사인 세제곱 2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에 사인 2x 곱하기 2 사인 코사인인데? 이 코사인 2x 마이너스 사인 2x가 돼서 얘의 부호를 따져줘야 돼요. 부호. 자,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얘 얼마 돼요? 얘 0 되죠? 그쵸? 0 되니까 뭐야? 극대극소 안 같죠? 맞아요. 4분의 파이 넣으면 이거 뭐예요? 플러스죠? 4분의 파이 넣으면 이거 사인 2분의 파이라서 플러스예요. x가 4분의 파이면 플러스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죠.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죠. 그래서 빼기니까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대를 갖습니다. x에서 4분의 3파이를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죠. 2분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 되죠.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돼요. 0보다 작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사인 세제곱 2x. 잠깐만. 잠깐만요. 내가 뭐 잘못 따진 게 있나? 4분의 파이 맞죠?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사인 2분의 파이 0보다 크고요. 코사인 4분의 파이 대입하면 2분의 파이라서 0이고요. 사인 4분의 파이 대입하면 (0보다)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면 0보다 작다. 4분의 3파이 대입하면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뺐으니까 플러스. 그래서 곱하면 0보다 작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극대가 나오고 또 극대가 나오는 그래프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잠깐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얘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3 사인 제곱 2x 곱하기 코사인 2x 곱하기 속미분 2까지 해서 이렇게 써줬고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 찾으려고 사인 2x 2분의 파이 그리고 코사인 2x가 0 되는 값 4분의 파이랑 4분의 3파이 이렇게 돼 있죠.
파이까지에 대해서. 그렇죠. 한 번 더 미분해요. 앞에 거 미분하느라 12 사인 2x 코사인 제곱이죠. 아, 네. 네,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사인 2x 곱하기 코사인 제곱 2x고요. 여기도 미분을 하면서 여기가 세제곱이 떠요. 그렇죠. 개수가 바뀔 리가 없죠. 세제곱이 돼서 여기가 제곱이랑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고요.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얘 극소고요. 극대가 돼요. 네, 이렇게 해결되겠네요. 좀 정리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극값은 2개입니다. 극값은 2개예요. 알았죠? 계산이 좀 실수가 있는 바람에 이상한 걸로 괜히 시간 끌었네요.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미분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얘가 다른 애로 되다 보니까 총 개수, 지금 세제곱이죠? 그걸 곱해서 3개가 바뀌지 않아요. 이것도 3개였고요. 이것도 3개였죠. 맞죠? 그랬는데 중간에 2개로 줄어들면서 부호에 대한 게 잘못된 정보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리고 말했다시피 극대랑 극소는 극대, 극대, 극소, 극소 이런 건 연달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이벤트야? 스페셜 몬스터야? 뭐야? 저기 뭐야? 인사하러 왔어? 누군지 몰라. 뭐지? 네, 뭐 취객은 아니겠죠, 그렇죠? 취객은 아니겠죠. 그거 같다. 나 처음 보는 애야. 그러니까 스페셜 몬스터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나 모르는 애야. 원래 여기 교실 쓰다니까. 아니 그래도 끊었다가 다시 왔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얘가 극값이 없대요. 극값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로네죠, 맞죠? 얘 근이 2분의 파이가 있었지만 극값이 없어요. 왜? 더블 프라임을 했을 때 0이 돼서, 그러니까 부호가 안 바뀐 거야. 부호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죠? 자, 예를 들어보죠. f 프라임 x. 우리 이거 미분하는 거 이야기했는데. 기억해요? 이 x제곱 fx. 어떻게 미분해요? 한 번 그대로 써주고 미분한 거 써주면 된다 했죠. 맞죠? 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계도 함수를 또 써? 귀찮은데. 그렇죠? 뭔 생각을 하냐? 얘가 부호가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편하죠. 우리가 계산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의 부호가 안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야? 0 이상이네. 얘 0 이상이라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2차 함수가 0 이상이다. 뭐 하라는 거죠? 그치, 또 나와. 판별식이 뭐다? 판별식이 0 얘에 대해서 판별식이 0 이하다. 이거는 진짜 주기적으로 나오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짝수 판별식 쓴다고 하면은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그러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a 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요? 부호만 안 바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상이면 판별식 0 이하면 된다.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0 이상이 되도록 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오케이? 물론 이계도 함수로 더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굳이 한 번 더 미분을 하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 선에서 멈추냐 그걸 선택할 수 있고 이 선택이 보통은 낫다. 알았죠? 이 선택이 오히려 편하다. 라스트 원. 810이에요. fx는 kx 더하기 8 코사인 x. 얘가 좀 어려워요. 사인 2x가 극값이 없대요. 극값이 없다. 자,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얘가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0 이상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그치? x축과의 교점이 하나거나 없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x제곱 더하기 2의 a 더하기 1의 x라고 하는 그래프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a의 그래프의 교점이 관통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점이 존재하면은 근이 사실 두 개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근이 하나 있거나 없다라는 건 하나 있는 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부호가 안 바뀌어서고, 그치? 그럼 얘와 얘의 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얘의 그래프를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얘라는 가로선이 얘를 관통하지만 않고 이렇게 밑에 살짝 걸치듯이 있으면 그 값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해석이 돼요.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맞아요. 어쨌든 이 선을 기준으로 부호가 안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얘가 배경 지식이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부호가 안 바뀐다는 걸 이렇게 보겠습니다. f 프라임 x가 k 마이너스 8 sin x 더하기 sin 2x 뭐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2x죠. 맞아요. 플러스잖아, 엄마. 코사인 2x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코사인 2x. 그쵸?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근데 그러면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섞이네? 아, 오케이. 1 빼기 2 사인 제곱 x. 세 개 다 외우라 했죠?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2 코사인 제곱 빼기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그럼 k 마이너스 8 사인 x 더하기 뭐라고 쓴 거야? 더하기 2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x는 0에 대해서 얘가 부호가 안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의 부호가 안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하자. 이거의 부호 안 바뀌. 맞잖아. 쟤 부호 안 바뀌었다며. 그럼 얘도 부호 안 바뀐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봐? 아, 부호 바뀜 이면 되겠죠. 부호가 바뀌어야 돼. 맞지?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하하. 자, 그럼 얘가 0 되는 겁니다. 즉 나는 K는 K 플러스 2는 4 사인 제곱 X 더하기 8 사인 X에 대해서 얘의 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쵸? 맞아요? 근이 존재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저런 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문제를 푼다 했어요? 사인 X를 치환해야 되죠. 그래요? 치환해요. 그러면은 제 그래프가 4t제곱 더하기 8t 단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대해서 k 더하기 2와의 근이 부호가 바뀌는 근이 있어야 돼요. 그쵸? 부호가 바뀌는 근이 있어야 돼요. 자, 4t제곱 더하기 8t라는 애는 축이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되는데 걔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고요. 1, 12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내가 찾는 건 다시 한번 뭐라고? 부호가 바뀌는 근이에요. k 더하기 2를 기준으로. 그쵸? 그래서 k 더하기 2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2보다 작습니다. 등호가 안 붙어요. 얘를 기준으로 지금 위아래 부호 바뀌어요? 안 바뀌죠? 얘를 기준으로 부호 바뀌었죠? 바뀌죠? 근데 얘를 기준으로 부호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경계는 뺍니다. 알았죠? 그래서 K라는 게 마이너스 6과 10 사이가 돼요. 등호가 빠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등호 빠진다. 알았죠? 왜 빠진다고? 교점을 관통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봤어요. 교점이 하나 있는 건 부호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 값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기엔 등호가 붙었던 거잖아. 그치? 얘는 등호가 붙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드리고 가는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 그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관통을 해야 돼요. 맞아요? 관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등호가 붙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점이 생기지 않아요.
알았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 예를 들어 EKX 더하기 코사인 X라고 하는 fx가 있을 때 얘가 극값이 없다고 합시다. 값이 없다고 해요. 그럼 f 프라임 x가 2k 마이너스 사인 x인데 그쵸? 걔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쵸? 0이 아니어야 돼요. 맞아요? 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사인 x랑 2k의 근이 없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쵸? 그럼 2k가 어떻게 있으면 돼요? 얘보다 이렇게 위에 아래에 있으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2k는 1 이상이고요. 2k는 마이너스 1 이하인 겁니다. 알았죠? 얘는 등호가 붙어요. 왜? 스치듯이 만나는 건 그 값을 만들지 않아요. 0이 될지언정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지금 플러스고 플러스잖아. 그치? 얘보다 위에 있고 위에 있잖아. 그러면은 그 값이 성성되지 않는다고 0이 되더라도.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값이 약간 등호가 붙습니다. 이 위도 붙겠죠. 이해가요? 관통해야지 그 값이 형성되는 거예요. 오케이? 관통해야지 돼요. 이해가요? 됐어요? 자, 그러면 124페이지. 원래 여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얘 극대극소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되는데 교재에 아마 구성상 얘를 그냥 뒤로 미룬 것 같아요. 나는 용납치 않아. 자, 오목과 블록입니다. 오목과 블록. 오목과 블록 124페이지. 좋네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블록 뭐예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우리 어디서 봤어요? 2차 함수에서. 그치? 2차 함수에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있었죠. 증가하다 감소, 감소해서 증가. 맞아요? 그럼 이게 증가하다 감소 뭐야? 저기 저 극대 있는 놈이네. 맞지? 맞아요?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입니다. 저기 써있잖아. 이계도 함수 위로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 맞아? 그럼 얘는 뭐겠어?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끝. 아까 다 설명했죠. 네, 이거라서 한 몸이야. 한 몸인데 단원만 살짝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볼록함이라는 것은 이계도 함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그건 이미 저기 극대극소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다 했어요. 그쵸?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판정이라는 거에서. 이해가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위로 블록이라는 것을 시점에 따라 아래로 오목하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돼요. 함께 있는 거, 공존하는 거 이해가죠? 위로 블록이고 아래로 오목하죠. 그럼 얘도 아래로 블록이니까 뭐랑 함께해요? 위로 오목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오목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볼록성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해가요? 근데 그럼 이 위로 블록이라는 표현, 아래로 오목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긴 합니다. 표현이 있나? 없죠? 이 표현으로 비교해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값의 가운데랑 가운데의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두 개의 점을 이었어요. 함수값의 가운데는 얘죠. 근데 가운데의 함수값은 어때요? 얘죠. 맞아요? 누가 더 커요? 이렇게 되면 위로 블록입니다. 이 표현이 없어서 적어줘요. 이게 시험에서 이걸로 나와요. 알았죠? 함수값의 중간의 함수값, 이런 표현입니다. 반대로 그럼 아래로 블록은 이렇게 그렸을 때 2분의 FA 더하기 FB라는 것과
F 2분의 A 더하기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함수값의 가운데는 여기죠. 가운데의 함수값은 얘죠. 맞아요? 얘가 더 크면 아래로 블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제시해요.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을. 알았죠? 그러니까 말로 하면 좀 멋이 없잖아. 그쵸? 우리 1대1 함수 말로 하는 게 좀 부끄러우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쵸? 맞아요? 이렇게 표현했잖아. 증가함수라는 표현 말하기 좀 멋쩍으니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맞아요? 그럼 얘도 멋쩍잖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우리가 저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함께 있는 도형을 수학2에서 배웠어요. 누구예요? 누구죠?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함께 있어요. 누구예요? 3차 함수? 그쵸? 그럼 위로 블록이면은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은 거고 아래로 블록이면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큰 건데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었다는 건 0보다 작은 거에서 0보다 큰 걸로 바뀌었네? 그럼 중간에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져요? 0이 생기겠죠. 그 0이 되는 점. F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 그래서 곡선의 모양이 바뀌도록 하는 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변곡점이란 건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이거의 부산물인 더블 프라임이 0인 거겠어요? 여기가 변곡점이야? 아니야. 변곡점의 핵심은 부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알았죠? 극대극소랑 마찬가지예요. 변곡점이라는 건 이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지점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볼록성이 바뀌어야 돼요. 즉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때 그때 변곡점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그 결과 보통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에서 변곡점이 생기겠지만 더블 프라임이 0이라고 항상 변곡점인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 있냐면 얘가 있어요. 우리가 극대극소를 안 갖는 사례 중에 x 세제곱이 있다면 변곡점을 안 갖는 사례 중에 대표격이 x 4제곱입니다. 자, 미분 한 번 하면 얼마예요? 여기서 이게 프라임이니까 극값 같겠죠? 더블 프라임 0이네? 극대극소야? 모르죠? 근데 4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이미 알아요. U자가 된다는 거. 극소 같죠? 그쵸? 더블 프라임이 얘가 되게 많은 발리를 주는데 많은 건 아니고 2개. 변곡점 더블 프라임 0이죠? 근데 이거 곡선 모양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 보이죠? 프라임은 0인데 더블 프라임이 0이에요. 우리가 극소라면 일반적으로 더블 프라임이 0이면서 극소가 뭐여야 돼요? 다시 더블 프라임이 뭐여야 돼요? 플러스여야 되죠? 근데 플러스예요?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0 플러스야? 내 지금 계속 0이라고 대놓고 써놨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0일 때는 사실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좌우를 기준으로 봐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맞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어쨌든 더블 프라임이 0이라고 해도 0일 때 변곡점이 생긴다라는 것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네. 목표는 여기까지였어요. 자, 관련된 문제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푸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몇 문제 안 돼요? 변곡점을 이용한 뭐 몇 문제 없죠? 한 3개. 내가 아까 3개 보겠습니다. 3개만 풀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875번.
FA 더하기 H 빼기 FA 가 F 프라임 A H가 된대요. 자, 근데 H가 0보다 크니까 F 프라임 A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이게 무슨 말이죠?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보다 작다.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보다 작다. 무슨 말이요? 미분계수는 이거잖아. 근데 평균 변화율이 이거보다 작대. 어떤 그래프요? 위로 블록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요? 그럼 우리가 옆에다 그런 것도 쓸 수 있겠죠? 이게 위로 블록이라면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가 F 프라임 A보다 크다면 아래로 블록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이해가요? 자, 그래서 위로 블록인 거 찾아달래요. 1번 X제곱 2번 X세제곱 3번 X분의 2 그래프 그려줄까요? 4번 4의 X제곱 5번 로그 X 네, 5번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배웠던 그래프 수학 중딩 중1 중3 고2 고1 고2 고2 맞죠?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죠? 맞아요? 다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죠. fx x제곱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애가 하나의 극값을 갖고 두 개의 변곡점을 가는데요. 자, 극값을 하나 간다는 건 프라임 x가 0인 건 하나 있는데 더블 프라임 x는 근이 두 개래요. 한번 미분 한번 해볼까요? f 프라임 x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x 마이너스 5답하면 뭐냐? 자, 여기죠. 아예 x는 0에서 극값 더블 프라임 x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거 이렇게 말했지. 저기 분모가 그지같이 생기면은 이거 그냥 몫의 미분이 아니라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더 보는 게 괜찮아요. 마이너스 2제곱을 보는 거 이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앞에 거 미분하고요.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요. x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속미분 이렇게 되죠. 그럼 얘랑 얘를 묶을 거면 x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3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8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 얼마? 6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x가 루트 3분의 1 뿔마 루트 3분의 1에서 변곡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입합시다. 0,1 루트 3분의 1,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4분의 3 우함수니까 그쵸? 그래서 넓이 구하면 루트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4루트 3분의 1이 넓이가 됩니다. 1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공간이 좀 협소해서 좀 옆에다 풀 거예요. 미안해요. 이렇게 x는 0에서 극값 갖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한 번 더 한 거죠. 0 되는 값 찾아서 이제 그래프 그려서 점 찍고 넓이 구했습니다. 맞아요? 885번. 변곡점을 갖도록 이 문제 왜 없지? 변곡점을 갖도록 요거구나. 아닌데. 혹시 뭐 물어본 거지 그런가? 885번 보겠습니다. y는 2분의 1 ax 제곱 더하기 3 sin x 더하기 x. 자, 변곡점을
같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2에서 극값에 같도록 이라는 말을 바꿔서 변곡점을 갖도록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죠. 이 멘트를. 더블 프라임을 구합시다. y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ax 더하기 3 코사인 x 더하기 1. 한 번 더 미분합시다. 더블 프라임은 a 마이너스 3 사인 x. 또 나왔다. 부호가 바뀌도록. 얘가 0이 되는 건 맞는데 3 사인 x와 a라는 애에 근이 어떻게 지나가야지 부호가 바뀌어요? 관통해야 돼요. 알았죠? 관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사인 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3부터 마이너스 3까지라고 했을 때 a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3과 3 사이라는 거예요. 등호는 붙지 않는다. 또 나왔죠?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그렇죠? 이 2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그려려니 하는데 삼각함수가 나오면 헤매요.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헤매라고. 알았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겠죠?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